1학년 중단원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점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일단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교점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식을 다 만족하는 점이에요. 두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식을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연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x-2y는 1, 그 다음에 2x-y는 5인데 네, 소거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개수를 좀 맞춰야겠습니다. 저는 1번식, 2번식 이렇게 있는데요. 네, 1번식에다 2를 곱해서 좀 개수를 맞춰볼게요. 2x-4y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식 한 번 더 쓸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식을 빼겠습니다. 그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y는 1이 돼요. y가 1이네요. 그러면 이제 1번식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1번식에 넣으면 x-2는 1이다. 그럼 x는 뭐가 되고? 3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교점이 뭐가 나온 거예요? 3,1이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네, 2,4라는 점이 있거든요. 네,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와 점을 할 때, 아니면 두 개의 점을 할 때. 두 개의 점을 알고 있다면 우린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좀 붙여볼까요? 네, 교점을 P라고 두고 여기 있던 점을 A라 붙일게요. 그래서 저는 P에서 A를 빼는 방법으로 기울기를 구할게요. P의 X에서 A의 2를 빼고요. 그 다음에 P의 1에서 이제 A의 4를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네요. 아,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점을 P를 갖고 올게요. 그래서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 필요한데 P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기울기 쓰고 X-3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래서 Y좌표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9 더하기 1이라서 이 문제의 답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 이렇게 썼어요. 이걸 일반용으로 고쳐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번에서는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양수 A 값을 정하세요 그랬거든요. 한 직선 위에 있다? 무슨 얘기일까?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점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A, B, C 순으로 이렇게 만약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A랑 B를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나 그 다음에 B랑 그 다음에 C를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냐면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A, B의 이제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B, C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들이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1 빼기 빼기니까 조심해야 돼. 빼기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빼기 마이너스 5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식을 조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에가 지금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1 더하기 A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A분의 B는 C분의 D다라는 어떤 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식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AD는 BC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런 계산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A, 1 플러스 A는 2 곱하기 A 더하기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1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죠? 1 플러스 2A 더하기 A의 제곱은 2A 더하기 10 정리하면 A제곱인데 보니까 이게 지워지네요. 그죠? 넘어가면 A제곱이 9다? A제곱이 9예요. 여러분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는 두 개가 있어요. A는 3도 있고요. A는 마이너스 3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수. 그래서 얘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 중에서 점 2개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할 일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A -1, -1 갖고 오고요. 근데 B를 갖고 올게요. 네, 여기가 좀 이상하게 써졌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3인데, 그쵸? B는 이제 1,3이 돼요. 왜냐면 A가 양수였으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A에서 B를 빼는 방향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는 점을 얘로 픽할게요. 그러면 직선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2x-1 더하기 3. 그래서 2x-2 플러스 3이니까 어떻게 돼요? 더하기 1.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구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0,2, 0,2 0,2네 A가, 그치? 예, 그 다음에 B가 1,0이죠. 곡시점을 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정사각형은 굉장한 특징이 있는 아이예요. 일단은 각변의 길이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여기 수직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수직,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봤을 때 수직이냐 수직이 아니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BC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직선식을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두 개는 생각하셔야 돼요. 기울기랑 한 점으로 내가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점을 구해내서 그걸로 할 것인지인데요. 일단은 B는 있어요. B. 이제 그 BC라고 하는 직선 위에 B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얘는 좌표는 1,0인데 그러면은 또 다른 점을 구해야지 하고 봤더니 C를 구할 수 있으면 BC로 가는 건데 일단 지금 보니까 AB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AB 기울기 곱하기 BC 기울기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수직 관계일 때는 항상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하는 거죠. AB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A의 좌표는 0,2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1,0이었어요. 그래서 AB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에서 A를 뺄게요. 1 빼기 0, 그 다음에 0 빼기 2.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어요.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BC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BC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기울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y는 2분의 1, x-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더하기 0인데 0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CD의 방정식인데 CD의 방정식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교과서에 있는 뭐 합동인 조건도 괜찮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CD를 구하셔야 되는데 CD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AB랑 CD가 평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은 괄호 1번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얘 기울기가 뭐예요?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CD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일단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왜냐면 지금 y절편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하고 봤더니 이 B라고 하는 점에서 이 CD라고 하는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거거든요. 그쵸? 왜 수직이라서, 그쵸?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수직인데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다 같아요. 근데 여기가 2고요. 여기가 지금 1이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역시도 루트 5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점,
1,0b와 일반형으로 쓰겠습니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 사이에 거리가 루트 5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 0이라서 합치면 0이고요. 마이너스 k가 뭐가 되는?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절대값 2 빼기 x는 여기가 또 루트 5예요. 그래서 루트 5, 루트 5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을 했을 때 5가 되는 숫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빼기 k는 5가 될 수 있고 2 빼기 k는 마이너스 5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k는 7이고 여기서 나오는 k는 이제 마이너스 3인데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CD라고 하는 아이의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직선이 이렇게 Y축을 절단하면서 지나가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K예요. 이걸 우린 Y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CD가 보세요. 이렇게 CD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Y절편이 무슨 수일까? 무슨 수일까? 양수겠죠. 그래서 우리는 K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이제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쓰면 K에다 7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고 직선의 방정식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1차 방정식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직선이 그 실수 K의 값과 관계없이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지나는 점. 그럼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하셔야 돼요?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전개할게요. KX 3X K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는 0.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K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k 쓰고 나머지 써주시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썼네. 그죠? 예.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 그런데 k 값에 상관없이라고 하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x 더하기 마이너스 2y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도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점인 거죠. 교점.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과정은 연립이니까 1번식, 2번식인데 1번식에 제가 2를 곱해서 정리를 할게요. 2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2x 더하기 2y는 4가 되고요. 3x 마이너스 2y는 6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5x는 10이라서 x는 2가 되고 x가 2니까 1번식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2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y는 0이네요. 그쵸?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x가 2고 y가 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서의 되게 중요한 거는 수선의 발이라는 거예요. 이 수선의 발 때문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A를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A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걔 이름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선의 발은 일단 이 직선 위에 있고요. 이게 수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H를요. 네, 일단 보면은 H는 일단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H의 좌표를 설정할 때 X를 만약에 A라 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X 자리에 A가 들어가면 Y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에 A를 넣어보세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Y 좌표가? 2A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직선 y는 2x 더하기 1에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2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AH라는 그 선과 이것과 Y는 EX 더하기 1이 무슨 관계예요? 수직 관계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Y는 MX 더하기 N과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만약에 그들이 수직이라면 만약에 그들이 수직이라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M과 M'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가 성립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Y는 EX 더하기 1의 기울기가 얘니까 2랑 H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H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AH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요. A에서 H를 뺄게요. 그래서 3 빼기 A분의 그 다음에 2 빼기 2A 더하기 1을 계산을 하면 얘가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정리를 할 건데 이제 요렇게 분수식의 계산은 요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산을 마저 이어서 하게 되면 여기 분자를 먼저 계산을 좀 살짝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를 지금 보면요. 1 빼기 2a였어요. 그쵸? 그래서 얘랑 곱하면 1 빼기 2a와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a죠. 그래서 a는 어떻게 구해져요? a는 여기 보면은 2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3 더하기 a라서 a를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여기서 계산하면 5는 5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가 뭐가 나오냐면 a가 1이 나와요. 네, a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보시냐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 좌표를 구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얘가 이제 a가 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대입을 하시면 h는 1,3입니다. 그래서 수선해발 좌표가 이렇게 돼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10번 볼게요. 11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직선과 거리가 2 루트 2이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는데 일단은 x축 위에 있는 점을 이제 p라 둘까요? 그럼 p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0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직선이 있게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일반형으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거리 있죠. 이 길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나오는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 문제에 적용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직선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 x 근데 이제 y가 0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고 더하기 6 한 게 2루트 2가 돼요. 근데 분모를 보시면 얘가 지금 2루트 2거든요. 그래서 x 더하기 6은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게 4가 되는데 절대값이 4가 되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x 더하기 6이 4였거나 그쵸? x 더하기 6이 마이너스 4였거나 그쵸? 그래서 x가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x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좌표를. 그래서 두 개 다 쓰면 x가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2,0이고요. x가 마이너스 10일 때는 마이너스 10,0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이제 드디어 12번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점이 3개가 주어지고 삼각형을 이뤘을 때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래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세 개의 꼭지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발끈 공식을 쓰기로 했잖아요. 신발끈 공식으로 넓이를 구할 건데요. 신발끈 공식을 쓸 때 조금 유리한 게 뭐가 있냐면 점의 좌표를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0이 들어있는 애가 있어요. 0이 들어있는 애를 처음과 끝에 써주면 좋아요. 계산이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x, y, 마이너스 1, 1, 2, 2,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발끈. 저는요, 요렇게 곱해서 더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2분의 1에 이렇게 빨간 것끼리 곱하면 0 곱하기 1은 0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고요. 2 곱하기 5를 하면 10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붉은색 부분에 대한 계산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결된 부분끼리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5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5, 2 곱하기 1 하면 2. 근데 얘가 0이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그들을 뭐 하시냐면 빼야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계산하면 이 부분 계산해 볼게요. 8이죠. 이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3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요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네, 이제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두 개가 주어진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본으로 좀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이 있을 때 여러분한테 반으로 가르세요. 그럼 여러분이 대부분 친구들이 대각선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각선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뭐도 있냐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것도 가능하거든요. 요것도 위아래로 이제 반반인데 넓이가 같으면 그 넓이의 무게가 또 같겠죠? 그쵸?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요 세 직선이 공통으로 지나는 점이 있어요. 이제 얘가 뭘 것이냐라는 건데 얘가 사실은 이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그쵸? 그래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반반이 돼요. 반반. 동시에 이제 2등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면 넓이가 반반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할까인데 그 직사각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네. 이렇게 대각선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대각선의 중점인 거예요. 대각선의 중점.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 무게중심은 대각선의 중점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대각선의 중점이 있을 거예요. 대각선의 중점이 있을 거고 뭐 대각선 구하는 방법은 대각선 두 개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둘까요? 대각선의 중점을 구해서 어떤 선이든 간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지나면 요거도 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반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각형이 두 개니까 지금 얘를 A라 둘까요? 얘를 B라 둘게요. 그래서 A의 대각선의 중점을 구할게요. 그러면 지금 점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전 이렇게 구하기로 했으니까 이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6,2고요. 이 점의 좌표는 2,4예요. 그래서 2,4와 6,2의 중점을 구하면 되거든요. 중점은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2하고 6하고 더하면 8이고 4하고 2하고 더하면 6이니까 얘가 4,3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비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을 구할게요. 예, 중점이라고 얘기하고 중심이라 쓰면 안 되지. 중점. 그러면 여기를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점은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데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건데요. 제가 이제 얘를 뭐라고 둘까? P라 둘까요? 여기가 P였던 거고 얘를 Q라고 이름 붙일게요. 여기가 Q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P에서 Q를 빼는 방법으로 기울기를 구할게요. 그러면 4 빼기 2니까 더하기 2고요. 3 빼기 2니까 더하기 2예요. 그래서 6분의 5가 이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은 아무거나 택해도 되는데 저는 P를 갖고 올게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6분의 5 x 빼기 4 더하기 3. 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좀 해보면요. 6분의 5x 마이너스 6분의 20 더하기 6분의 3, 3이 되려면 6분의 18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6분의 5x 마이너스 6분의 20에서 이제 18 계산해야 되니까 2죠? 그럼 약분을 하면 6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1. 반드시 약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여기다 쓸게요. 그럼 y는 6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1 하는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삼각형을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직선 3개가. 직선 3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3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2개는 평행한데 1개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3개가 다 동시에 평행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3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확히 식이 나와 있는 것들의 교점을 구해서 요렇게 식이 나와 있는 거에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이 이 i도 되게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식을 뭐 하면 되냐면 빼보겠습니다. 그럼 4y는 마이너스 4죠.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면 x가 어떻게 되냐면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교점이 3,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3, 마이너스 1이 요 식에도 되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x 자리에 3을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m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m은 3분의 1인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해볼게요. 두 개는 평행을 해야 돼요. 두 개는 평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직선에다 이름을 좀 붙이는 게 좋겠다. 1번이랑 2번이랑 3번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일단 첫 번째 시도는 1번과 2번이 평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형일 때 평행이랑 수직을 따지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해볼 건데 일단은 평행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의 b와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같아야 되고 단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이제 요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y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랑 2번이면 1 여기까지 괜찮아. 느낌 좋아. 그죠? 근데 여기서 틀려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번이랑 2번은 절대 평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넘기고 2번이랑 3번이랑 평행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 1분의 m은 마이너스 1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마이너스 4하고 1. 여기 지금 다르니까 이제 평행할 이제 가능성이 생겼는데 여기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m은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나오는 건 m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그러면 1번이랑 3번이 평행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분의 m은 플러스 3분이죠. 3분의 2. 그리고 여기가 한번 다른지 볼게요. 얘는 지금 근데
할 수가 없네. 왜냐면 지금 상수항이 0이니까. 그럼 여기만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3m은 2가 되니까 m은 3분의 2가 되네. 그쵸? 그래서 지금 조건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네. 3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3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왜 마지막 경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안 해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여기서 2개가 절대 평행할 수 없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3번 경우는 이 경우는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3개로 하면 되고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같고요. 또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같대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거리가 뭐하다? 같다고 놓으시면 되죠. 이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그 다음에 루트 2제곱 플러스 1. 이번에는 1부터 써야겠다. 그쵸?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이들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여기도 루트 5 여기도 루트 5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분자만 같으면 되죠. 그럼 정리를 하면 절대값 2x 더하기 y는 x 마이너스 2y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2x 더하기 y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런 식을 계산을 할 때 경우는 2가지예요. a는 b이거나 a는 마이너스 b거나.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어서 얘랑 얘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얘랑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아이가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